다치면 안 됩니다. 네, 험하게 축구하면 가만 안 둡니다. 저 나라 진짜. 네? 내가 가만 안 둬. 차갈 건가요? 비행기 값 대주세요. 네, 선제 연속 시점 2020 월드컵 대표팀 일정 프리뷰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승결입니다. 대표팀 이제 뭐 미국에서 훈련 시작하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지금 이강인 선수, 김민재 선수,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이강인 선수, 김민재 선수 정도 제외하고 다 합류한 걸로 알고 있고. 근데 김민재 선수는 왜 그러지? 김민재 선수 리그 일정이 좀 늦게 끝나서 뭐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마 합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5월 31일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네. 이후에 잘 나가 아주. 개인적으로는 이강인 선수가 아닙니다. 이강인 선수를 응원해야죠. 아니, 선발로 출전해서 아니, 두 골 넣고. 저는 아스날 팬이라서 좀 역사적인 걸 또 보고 싶습니다. 똑같은 팀이 두 번 하면 재미없잖아. 아니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이강인 선수가 골 넣고 우승하면 또 새 다르잖아요. 역사를 쓰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네, 새 역사입니다. 이강인 선수 득점하는 거. 바로 보실까요? 일단 5월 18일에 선수단이 일단 1차 소집이 돼서 미국 솔트레이크로 이동을 했어요. 뭐 K리그 당시 그때는 K리그 선수들이랑 뭐 시즌 종료된 선수들 좀 합류를 했고 지금 이례적으로 국내 출장식이 따로 없고 바로 2주간 소집 훈련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그 현지 적응도 그렇고 일정상도 그렇고 국내 출정식 없이 가는 게 더 올바른 판단, 그러니까 올바르게 팀을 운영하는데 좋을 것 같다는 판단 하에 전지훈련을 먼저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 선수들도 많아가지고 국내에서 소집을 했다가 이제 가는 것도 괜찮았는데 지금부터 해외파 선수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모였다가 다시 또 미국으로 출국하는 이런 일정이 오히려 더 좀 비효율적이라 해가지고 네, 바로 그러니까 미국으로.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는 게 대서양을 건너면 바로 오는데 그치. 우리나라를 왔다가 대륙을 또 넘어왔다가 태평양을 또 건너가야 되는 엄청난 일정이기 때문에 그 그렇게 되면 정도 비행 시간도 엄청 무리가 되고. 그치. 아무리 비즈니스석을 타고 간다고 해도 안 타봐서 모르겠지만 다르겠죠. 다르잖아요. 그래도 길면 힘들 거니까. 그치. 오랫동안 비행기를 타는 게 일단 힘들고. 그리고 해외파 선수들은 아마 배준호,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배준호, 백승호, 엄지성 선수 정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 EFL 챔피언십이죠. 챔피언십은 좀 그래도 리그 종료가 좀 빨랐기 때문에. 그 승격을 하기 위한 플레이오프 하는 팀들 정도는 제외하고 다른 팀들은 일정이 좀 비교적 빨리 끝난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국내에서 미리 훈련을 좀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네. 황인범 선수도 먼저 들어와서 그 회복하면서 같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후발대 선수들도 이제 합류를 다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막 그 KFA 유튜브를 통해서 후발대 막 이런 맞아, 식으로 맞아. 해가지고 합류를 하는 모습을 보였더라고요. 근데 그 훈련 영상들 보니까 이제 다들 형 고지대에서 누워 있었다며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 네. 네, 그래서 대표팀이 지금 훈련하고 있는 곳이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입니다. 이곳이 이제 유타주의 최대 도시, 이제 주도라고 하고 여기는 뭐 2002년도 동계올림픽 열렸었고 이제 2034년도 여기서 열린대요. 거기 또 올림픽 오랜만에 또 하는구나. 여기가 또 이제 그런 게 여기를 선택했던 이유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죠. 고산지대다. 일단 고지대 적응 훈련이 일단 확실히 필요한 게 축구 선수들이 고지대에서 경기를 뛰는 거에 대해서 적응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잖아요. 그래서 그 남미에선 이런 데 보면은 볼리비아 이런 팀들을 상대로 브라질이 원정을 가서 패하고 돌아오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거든요. 예전에 메시가 한번 볼리비아 원정 갔다가 토하고 경기 중에 맞아. 그랬던 경험이 있을 정도로. 근데 저 고지대가 어느 정도인지 약간 감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저희 고모가 미국 콜로라도 덴버에 사십니다. 진짜요? 네, 근데 거기가 이제 바로 옆에요. 유타주 바로 옆에. 저 조금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네모가 콜로라도주인데 거기가 굉장히 고지대거든요. 거기도 똑같이 로키 산맥에 있는 동네여가지고 그래서 덴버 같은 경우에는 별명이 뭐냐면 마일 하이 시티래요. 그러니까 1마일 정도 위에 있다.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고모부 말 들어보면은 거기가 고지대라서 밥을 해도 안 익는데. 진짜? 그 압이 달라서. 낮아가지고. 그래서 뭐 돌을 올려놔야 된다고. 진짜요? 그런 식으로 해야 밥이 제대로 익는다 하더라고요. 가보셨어요? 가봤어요. 진짜요? 근데 진짜 숨쉬기 힘드나요? 전 사실 거기 한 3, 4일밖에 안 있어가지고 거기 느끼진 못했는데 공기가 일단 맑긴 했어요. 진짜요? 근데 고지대면 공기가 맑은가? 그 차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 동네가 자연환경이 진짜 좋아. 진짜? 하늘도 한국에서 절대 볼 수 없는 하늘이고 엄청 맑겠다 그러면. 진짜 맑아요. 거기가 그래서 덴버는 거기가 미국에서 노년들이
그 가장 노후를 보내고 싶어하는 도시 1순위 아 진짜요? 그 정도로 뽑힐 정도로 자연환경 매우 좋고 얘가 원래 동계 스포츠 그 스키 이런 걸로도 엄청 맞아요, 유명하거든요. 맞아요. 그 2002년도 그 올림픽 할 때 우리나라 그 김동성 선수 아 맞아. 그 사건 온후 사건이 또 솔트레이크 시티 맞아. 올림픽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우리 대표팀이 과달라라에서 2경기고 몬트레에서 1경기잖아요. 과달라가 이제 거기도 1500m 맞아요. 정도의 고지대여서 고지대 적응 훈련차 일단 솔트레이크에서 1차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하게 그러니까 이번 월드컵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 팀 혹은 협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그건 것 같아. 그치. 그 고지대라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럴만해요. 왜냐면은 우리는 고지대에 살지 않잖아요. 그치.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느낌을 모르니까 일단은. 근데 보니까 그 유튜브 보니까 처음에 그 이동경 선수가 그 처음에 딱 합류해가지고 딱 물어봤는데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동경 선수가 나 잘 모르겠는데. 맞아. 제주도 같지 않아요? 이거 한라산이고 이랬는데. 그러고 다음날 다다음 날인가 제가 제주도 갔다고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 에베레스트. 근데 진짜 힘든가 봐요. 그 조현우 선수도 유튜브에서 확실히 고지대에 적응 훈련이 필요한 것 같다. 이게 중요함을 내가 느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치, 엄청 중요하지. 그리고 솔트레이크가 과달라랑 시차도 좀 비슷하대요. 그게 중요해요. 사실 시차도 어쨌든 신체의 바이오리듬과 굉장히 큰 그 연계돼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리고 솔트레이크 제가 찾아봤는데 솔트레이크 시티가 미국에서 손꼽히게 치안이 괜찮은 도시 중에 하나래요. 그래. 그것도 중요하지. 그치. 미국은 총기 소지의 도시이기 때문에. 무서운 동네잖아. 맞아. 그리고 치안도 괜찮고 일단 동계 올림픽을 개최한 경험도 있어서 스포츠 인프라도 꽤 괜찮은 편이라 해서 여러 가지로 종합을 해봤을 때 솔트레이크 시티가 제일 적합한 베이스 캠프. 잘 고른 거죠. 사실 그쵸. 그거 생각하면 왜냐면 지금 사실 홍명보 감독님도 미국에서 생활을 해봤고 그치. 지금 뭐 황인범 선수도 MLS에서 뛰어봤기 때문에 그 고지대에서 경기를 한 적이 분명 있을 거고. 그렇지. 미국은 워낙 그런 데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을 거거든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뭐 국내 출정식까지 포기할 정도로 사실 그거 되게 큰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대표팀 이벤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치. 출정식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팬들 앞에서 인사하고 우리가 잘하고 오겠습니다라는 거를 우리나라 또 인사를 되게 중요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가 되게 중요한데 그거를 다 포기하면서까지 이런 고지대에서 더 많은 기간을 있고자 한다는 게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협회에 올라오는 유튜브들 선수들 반응 보면서도 필요하다 하면 딱 알잖아요. 그치. 사실 근데 월드컵에서 뭐 사실 팀이 어느 정도 어떤 축구를 할 건지는 미리 이미 예전부터 준비를 해왔다고 생각하고 실전에서 중요한 거는 그 환경에 적응하는 거. 그치.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축구라는 종목 특성상 빠른 스프린트가 계속 반복돼야 되고 그 호흡이 회복되기까지의 텀이 엄청 짧잖아요. 그쵸. 사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많은 호흡이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준비가 더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경기를 치르죠. 그 평가전 2경기를 했는데 트리니다드 토바고 그리고 엘살바도르와 평가전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뭐 평가전 상대들의 그 수준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표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왜냐면은 사실 이름만 들었을 때는 이 팀들이 뭐 축구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이름값 있는 팀들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런 팀들이랑 연습 경기를 해? 이런 얘기가 분명히 이름만 놓고 봤을 땐 나올 수도 있지만 감독님이 명단 발표할 때 이거에 관련된 내용을 언급을 하셨잖아요. 그쵸. 그거 팀들이랑 연습 경기 잡기가 너무 어려웠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사실 그 고지대에서만 경기하는 팀이 많이 없잖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다른 팀들은 고지대 경기를 하러 솔트레이크까지 와서 대한민국 대표팀이랑 경기할 이유가 딱히 없는 거지. 딱히 없지. 그렇기도 하고 저번 월드컵이었던 카타르 월드컵이랑 다르게 경기장의 거리들이 워낙 넓기 때문에 한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본선 진출하는 팀이 도시가 안 맞으면 진짜 몇백 킬로를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럼 사실 그 팀 입장에서는 돈을 떠나서 초청료 이런 거를 떠나서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솔트레이크에서 경기를 할 수 있는 팀들 중에서 이제 월드컵에
출전하지 않는 팀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트리니다드 토바고와 엘살바도르가 섭외가 된 것 같고요. 근데 실전과 같은 경기를 어쨌든 대표팀급의 팀들과 한다는 게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 지금 우리나라 같은 조에 있는 다른 팀들은 대표팀급의 팀들과 연습 경기를 못 하는 걸로 알고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일단은 저 두 번의 평가전은 사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 환경에서 컨디션을 어느 정도 낼 수 있는지 훈련이 됐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실질적인, 그러니까 팀 안에서 청백전을 하는 거랑 실질적으로 경기를 하는 거랑 호흡의 강도나 정도가 완전히 다를 거거든요. 그치, 완전히 다르지. 그러니까 프리시즌에도 팀들이 경기를 준비하면서 연습 경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 그래서 뭐 경기력적인 거 사실 당연히 중요하긴 한데 이 정도 고지대에서 실전 경기를 가졌을 때 내가 어떻게 호흡 관리를 해야 되는지 선수들이 그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싶긴 싶어요.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 평가전의 목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근데 당연히 두 팀 다 이겨야 됩니다. 맞아요. 이겨야 되고 그러니까 피파 랭킹상으로도 그렇고 이겨야 되는. 솔직하게 말해서 그 월드컵 직전에 열리는 평가전에서 좋은 성적을 못 거뒀을 때 본선 가서 좋은 성적을 맞아요. 좋은 성적을 거둔 적이 없습니다. 이 경기는 이겨야 됩니다.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고 경기력 아니면 뭐 그냥 진짜 2순위 3순위 차차로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던가 이기지 못하고 비기더라도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줘서 이 팀의 축구가 이런 식으로 그래도 보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라도 보여주면 팬들이 지금 사실 지금 월드컵 분위기가 월드컵 같지 않잖아요. 그런 느낌이 아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서 좀 좋은 경기력 혹은 좋은 결과들을 가져오면 또 분위기가 한껏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약간 평가전 일정도 보면은 10시거든요. 저희가 실제로 이제 조별리그 치르는 시간과 동일하고 일정 날짜 자체도 6월 4일이 마지막 평가전이잖아요. 딱 그 8일 뒤에 이제 그치. 첫 경기. 본선 경기니까 그 수정 사항들 반영하기에도 사실 좀 모자란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리그들도 보통 보면 일주일 간격으로 하는 경우들도 많으니까. 딱 실전 감각을 어느 정도 챙기기에는 괜찮은 텀. 챙기고 실전 감각 챙기고 루틴에 따라서 그 딱 일주일 회복 세션과 전술훈련 하면서 첫 경기를 준비하기에는 모자람이 없지 않을까. 이 경기에서는 지금까지 준비해온 전술적인 면모와 고지대 적응 그리고 무엇보다 선수들이 다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진짜 절대 안 되죠. 절대 다치면 안 됩니다. 사실 저번 월드컵 때 손흥민 선수가 안면 쪽에 큰 맞아요. 부상을 입으면서 마스크를 쓰고 제대로 된 경기력을 못 보여줬던 월드컵이었잖아요. 근데 이번 시즌은 지금 대표팀에 합류하면서 인터뷰에서도 지금 몸 상태 너무 좋다. 뭐 득점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팬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전혀 문제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할 정도로 지금 정말 잘 준비가 돼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부상 없이 제발 다치면 안 됩니다. 네. 험하게 축구하면 가만 안 둡니다. 저 나라 진짜. 네? 내가 가만 안 둬. 차약할 건가요? 비행기 값 대주세요. 당신이 가만히 거 같으면 당신이 비행기 표 사서 가야지. 저긴 직항도 없을 거야. 없지. 네, 그래서 6월 5일에 격전지 과달라하라로 이동을 합니다. 경기 끝나고 바로 가나 보네요. 네, 거의 6월 4일에 경기가 끝나니까 6월 5일에 입성이면 바로 가나 봐요. 아마 뭐 대륙 내 이동이라서 막 엄청 오래 걸리진 않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또 모르긴 몰라도 사실 저게 앵간히 커가지고 한번 위치를 볼까요? 네, 과달라하라가 멕시코 중부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솔트레이크 시티랑도 거리가 조금 있긴 해요. 저 정도면 비행기 한 5시간 정도 타야 될 텐데. 그럴 것 같아요. 4-5시간 정도 타야 될 텐데. 뭐 어쨌든 사실 멕시코 저 과달라하라 도시 자체가 최근에도 그렇고 지금 치안 이슈가 계속 있긴 있어가지고 뭐 따지고 보면 비슷한 환경에서 최대한 오래 있다가 넘어가는 게 가장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뭐 사실 뭐 월드컵 때는 멕시코 당국도 제일 주의를 하는 시기니까 또. 그리고 그리고 저 도시에도 어쨌든 유명한 축구 클럽이 있잖아요. 맞아. 과달라라라는 클럽이 있는데 경기 나는 그쪽 갱들도 그냥 가만히 있는데요. 축구 봐야지. 네. 그렇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6월 5일에 입성해서 6월 12일 그리고 6월 19일까지죠. 꽤 오랫동안 과달라라에서 체류를 하게 되고 제 장점이 뭐 이 도시에서 두 경기를 계속 치른다는 게 엄청난 장점이지. 저게 우리나라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손에 꼽힐 정도로 이동 거리가 짧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뒤에서 2등. 1등이 멕시코인가? 그것까지는 차 못 찾아보긴 했는데 지금
그 본선 진출하는 48개국 중에서 대한민국보다 이동 거리가 짧은 팀이 이란밖에 없습니다. 네. 이란 같은 경우에는 LA에서 2경기하고 시애틀에서 경기를 해가지고 거기 엄청 가까워요. 서부 지역에서만 네. 경기를 하잖아요. 근데 뭐 그 다음으로 짧은 게 우리나라라고 가지고 오히려 그 멕시코랑 미국, 캐나다보다도 우리가 동선 거리가 짧거든요. 그니까 그건 되게 장점이 저번 월드컵 때도 제 기억에 같은 경기장에서 2경기 치르면서 맞아. 네 그거에 좀 유리함을 얻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는 우리한테는 좀 좋은 소식이다. 그렇죠. 네, 좋은 소식이지. 뭐 근데 캐나다 같은 경우 그리고 개최국들은 보면은 다 자기네 국가에서만 경기를 하거든요.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 시티, 과달라하라 멕시코 시티 이렇게 경기를 하고 미국은 LA, 시애틀, LA에서 경기를 하는데 캐나다는 토론토, 밴쿠버거든요. 토론토, 밴쿠버 멀잖아요. 엄청 멀지 거기 진짜 먼데. 거의 캐나다의 끝과 끝인데. 근데 그 2경기 연속으로 멕시코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2경기 연속으로 같은 도시에서 못하는 건 좀 아쉽긴 하겠다. 그니까. 뭐 근데 사실 제가 알기로도 지금 멕시코도 그렇고 체코도 그렇고 완전하게 지금 팀 컨디션이 좋은 상태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사실 우리나라 따지고 보면 부상으로 제외된 선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스쿼드에 그치 지금 없지. 그 황인범 선수가 좀 걱정이 되긴 했는데 결국엔 스쿼드에 합류를 했고 뭐 이강인, 손흥민, 김민재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슈퍼스타 조합은 지금 다 컨디션이 거의 만땅에 가까운 상태로 출전도 계속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기대해볼 법하지 않나. 좋은 소식밖에 없어 사실. 네. 축구만 잘하면 돼. 맞아. 그리고 일단 조별리그 1차전 체코전은 6월 12일 10시고요. 일주일 뒤 6월 19일 10시에 멕시코 상대 2차전이 그 열리는데요. 그 체코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따로 이제 저희 같은 조 국가들 얘기를 또 한번 할 일이 있겠지만은 간단히 얘기를 해보면 체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숙소가 미국이랍니다. 베이스 캠프와 과달라라의 거리가 꽤 멀다고요. 아 진짜? 왜냐면은 체코가 유럽 예선 엄청 끝내고 막차로 탑승했잖아요. 그치. 그래서 다른 국가들이 이미 예약을 다 차놓은 상황에서 예약을 늦게 했어야 돼가지고 좋은 컨디션을 얻을 수가 없다고. 와, 근데 그거는 좀 유에파한테 좀 원망할 수도 있는 일정 아닌가? 근데 본인이 잘했으면 일찍 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긴 하지. 근데 사실 좀 기형적이긴 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조별 조추첨을 하는데 출전 국가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맞아. 조추첨이 진행되다 보니까 뭐 어디 무슨 코리아컵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코리아컵 그 예선 추첨하는 것 마냥 그냥 뭐 누구 아니면 누구 막 이런 형태이긴 해서 좀 기형적인 형태긴 했죠. 그래서 체코전은 모르긴 몰라도 확실하게 현지 적응이나 컨디션 면에서는 우리가 확실히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그치. 왜냐면은 이게 아무래도 준비도 준비지만 월드컵 한 경기 한 경기를 치러나가면서 그 선수들의 긴장도나 이런 게 좀 더 그러니까 월드컵이란 대회에 대한 적응도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치. 근데 그거를 완전하게 온전한 컨디션으로 준비하지 못하는 팀을 첫 경기로 만난다는 건 사실 우리한테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다. 심지어 근데 저희가 또 이제 베이스 캠프는 솔트레이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 1500m였잖아요. 여기 1600m입니다. 해발. 와, 더 높다는 얘기네. 여기가. 그치. 더 100m는 더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2차전에서 아무래도 그리고 1차전으로 멕시코를 만나지 않는 것 또한 우리한테는 그나마 나쁘지 않은 소식일 수 있다. 그리고 1차전에 체코를 만난 거에서 좀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전례가 뭐가 있냐?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유럽 상대로는 나쁘지 않다. 그치. 오히려 남미 국가들을 상대로 진짜 아프리카랑 최악의 성적들을 거두고 있고. 그치. 네. 근데 멕시코한테 최근 월드컵에서 한번 만나긴 했었잖아요. 2018 월드컵. 그때는 안타깝게 지긴 했는데 이번에는 꼭 이기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초아 골키퍼가 아직도 나온다는 것 같아요. 5초가요? 네, 그리고 그 과달라하라에서 2경기를 치르고 조별리그 3차전은 똑같은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열리게 됩니다. 몬테레이로 이동을 하는데 이쪽은 해발 500m예요. 그래서 훨씬 낮긴 한데 이 정도면은 1600m에서 뛰다 500m 가면은 막 15km씩 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럴 수 있지. 근데 생각해 보면은 해발 500m가 우리들도 사실 경험하기 쉽지 않은 높이긴 하거든요.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저게 상대적으로 낮은 거지 낮은 게 아니에요. 아니 근데 1600m 살다가 500m 가면 좀 모르긴 몰라도 괜찮지 훨씬 않을까요? 낮긴 하겠다. 네. 막 갑자기 막 숨이 잘 쉬어지고 막 과호흡 보는 거 아닙니까 뛰다가? 그거 막 비닐봉지 써가지고 과호흡 멈추고. 경기 하다가요? 그래서 아무튼 해발 500m라서
이게 몬테레이가 그래도 마지막에 해발 500m 완전 높이가 다른 곳에서 하는 게 좀 장점이 될 수도 있지. 그리고 남아공에 대한 정보가 사실 별로 없긴 없어요. 근데 남아공 하면 좀 생소하긴 하잖아요. 우리가 사실 월드컵에서도 그렇고 맛보튼 경험도 없죠? 없고 이제 굉장히 생소한 팀이긴 한데 저기가 대표팀 명단이 대부분 한 클럽에 있어요. 어디냐? 마멜로디 선다운스. 아, 알지. 마멜로디 선다운즈 내가 또 잘 알지. 마멜로디 선다운즈라고 하면은 작년 클럽 월드컵에서 울산 H 상대로 이겼던 그치. 팀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팀 경기력이 지금 작년 울산이랑 꽤 비빌 정도긴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근데 그게 장점이라는 거지. 일단 한 클럽에서 한 대표팀이 한 클럽 선수들로 많이 채워져 있으니까 기본적인 조직력 자체가 꽤 좋을 거고. 근데 감독이 다르잖아요. 감독은 다르겠죠. 감독은 다른데 선수가 똑같으면 그 조직력 유지가 되나? 근데 그래도 공차인데 계속 차던 애랑 차는 게 낫잖아.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도 손흥민, 김민재 10년째 같이 뛰고 있는데요? 그것도 맞다. 근데 아무튼 그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마멜로디 선다운스는 진짜 아프리카에서도 꽤 그 대륙 대회에서도 상위권에 오를 정도의 강팀이긴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 저희가 이렇게 아프리카 클럽이나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클럽들 특징이 뭐냐면 그 대륙간컵에서 우승한 팀이 항상 우승합니다. 맞아. 그 그러니까 이집트의 알 아흘리라던가 알아할리라던가 거기 자말렉 뭐 이런 팀들. 그런 팀들 아니면 이제 마멜로디 선다운즈 이런 그 우승하는 팀만 우승을 하는 형태이긴 한데 사실 객관적인 전력에 있어서 우리가 앞서고 있는 건 분명해요. 맞아요. 그래서 뭐 마멜로디 선다운즈를 상대한다고 생각하면 그치. 이동경 조현우가 또 맞붙어 봤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전력 분석도 해봤을 거고 1년 만에 같은 선수들을 다시 만나는 건데. 만약에 뭐 스쿼드가 대폭 교체됐다 1년 만에 그게 아니라면 저희가 아직 찾아보지 않아가지고 좀 더 공부를 좀 해봐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해볼 법한 상대가 아니지. 이건 이겨야지. 아니 근데 우리가 아프리카 팀들한테 역사적으로 좀 약하잖아. 근데 그 아프리카 팀들은 유러피언들이 많았잖아요. 유럽 선수들이 유럽에서 뛰는 하긴 근데 그때 만난 아프리카 팀들도 약간 좀 한따까리 하는. 나이지리아 막 야쿠부 이런 선수들. 그치. 옛날에 뭐 아데바요로 있을 때 토고 토고라던가 막 그런 팀들을 사실 만났기 때문에 알제리도 사실 그때 굉장히 스쿼드가 좋은 팀이었잖아요. 그래 우리가 그 알제리를 무시해서 그렇지 지금 빅리그에서 다 뛰고 있습니다. 그 선수들. 그때 아무튼 마레즈 뭐 이런 선수들. 슬리마니 뭐 이런 그래 그런 선수들 다 아마 뛰고 그때 이제 딱 뜨기 시작하는 딱 그때 스쿼드였기 때문에 우리가 몰랐었던 선수들이어서 그렇지 그 선수들이 이미 유럽 내에서 유망주로 정평이 나 있었던 선수들인 반면에 사실 조별 상대가 정해지고 보통 그러면 그 팀마다 스타 플레이어들이 한 명씩 이렇게 빡빡빡빡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에 체코의 그 스트라이커 선수 한 명 정도 패트릭 시크. 패트릭 시크 그 선수 지금 분데스리가를 씹어먹고 왔는데 그 정도 선수 빼고는 사실 멕시코도 그렇고 멕시코도 옛날에 그 멕시코가 아닌 상태고 옛날에는 뭐 치차리토라던가 라파엘 마르케스 그치 그런 선수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멕시코도 사실 세대 교체에 좀 실패한 그런 팀이기 때문에 뭐 이번 월드컵 조별리그 그리고 지금 조 3위까지 어쨌든 출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보여준 게 있지. 조 3위가 뭡니까? 2위로는 가야지. 근데 확실하게 저희 A조에서 지금 대표팀 스쿼드는 꽤 경쟁력 있는 스쿼드가 많다. 그럼요. 유럽 내에서도 그렇고 이 정도 빅클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많은 팀이 아마 우리나라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UEFA의 팀 클럽 랭킹으로 따졌을 때도 그렇고. 그래 지금 그 핵심 미드필더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때문에 합류를 늦게 한다니까? 그래. 그리고 분데스리가 우승한 수비수 있죠. 물론 3옵션이긴 하지만 수비수 있죠. 프리미어리그 씹어먹었던 선수 그래. 있고. 토트넘 레전드 있죠. 그럼 말 다 했지. 그래 뭐 사실 중소리그에서도 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선수도 굉장히 많고 뭐 이재성, 황인범, 그 이한범 선수가 폼이 그렇게 좋대요. 지금. 뭐 그런 선수도 있기 때문에. 셀틱의 양현준 선수라고. 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걱정은 되지만 걱정을 좀 덜어뒀습니다. 한 10% 정도. 근데 사실 월드컵이라는 데는 한 경기 한 경기가 중요하고 속단해서는 안 되는 대회겠죠. 그럼요. 매 경기 집중해야 되고 그 경기에 대한 중요성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스쿼드라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월드컵에 대한 경험이 전체적으로 적은 스쿼드가 되는 시기들이 있잖아요. 그치. 아무래도 보다 보면 어쨌든 이게 거진 5년 10년 주기로 대표팀 멤버들이 바뀌기 때문에 근데 우리 지금 스쿼드는
단점이라면은 이들이 오래 해서 그 라인업이 그대로 나이가 든 스쿼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월드컵 경험이 많은 베테랑 조합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 근데 그렇다고 그 선수들이 다 30대 중후반을 넘어가는 선수들이 아니라 딱 그 전성기 마지막쯤에 있는 나이대에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사실 경험적으로 보나 어떤 체력적으로 보나 폼으로 보나 딱 맥시멈을 그 균형 있는 맥시멈을 찍기에 가장 좋은 시기다. 맞아. 네. 그리고 젊은 선수들이 받쳐주고 있는 형태잖아요. 뭐 배준호, 엄지성, 이강인 뭐 이런 젊은 선수들이 받쳐주고 있는데 그 선수들의 퀄리티가 그러면 그 앞선 우리가 경험 많은 선수들에 비해서 떨어지냐?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 선수들 또한 대표팀에서 가장 큰 핵심이고 그게 신구 조화라는 건데 그거를 또 잘 느껴볼 수 있는 월드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A조 상대국들에 대한 전력 같은 경우에는 뭐 최종 명단이 다 발표되고 뭐 공개가 되고 나서 한번 정리해가지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명단 발표들이 좀 다 안 된 상태여가지고 저희가 뭐 팀별로 스쿼드 혹은 이 팀은 어떤 팀들인가 말하기는 아직 좀 섣부른 것 같고 또 저희도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고 팔로우를 해야 되고. 네, 그렇기도 하고 사실 이 고지대에서 그 경기들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긴 룰이 하나 있잖아요. 룰이요? 하이드레이션. 맞아. 근데 그게 비단 고지대 때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사실 작년 2015년도에 클럽 월드컵 미국에서 열렸던 클럽 월드컵 그때 사실 그 대회 자체가 월드컵의 일종의 어떤 테스트베드 역할을 좀 수행했던 대회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경기 때 조금 미국의 날씨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우려가 많이 나왔죠. 낙뢰치고 막 경기 1시간씩 밀리고 좀 그런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피파에서 이번에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라고 해가지고 22분 경기 시작하고 22분이 지나면은 3분 정도의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가 무조건 필수적으로 이게 저희가 보통 더운 날에 쿨링 브레이크라는 걸 하잖아요. K리그에서는 쿨링 브레이크를 했죠. 뭐 쿨링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날씨가 더우면은 유럽 리그라던가 뭐 국제대라든가 어디서든 다 하고 있긴 한데 그 쿨링 브레이크는 일정 온도가 됐을 때만 진행하는 거고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는 이번에는 필수적으로 진행하는 네, 겁니다. 무조건 하는 거고 그 시간에 전반 결국에는 경기가 4쿼터라고 맞아요. 봐야 되죠. 작전 타임이 있는 4쿼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전반 1쿼터에 부족했던 부분 빠르게 수정해가지고 다시 전반 후반에 경기력을 뒤집을 수도 있고 그런 기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저번 평가전 때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때 뭐 피드백상이 안 주는 모습들이 나와가지고 조금 몰매를 좀 맞긴 했었는데 사실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가 3분 주어진다는 거는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순간이기 그치. 때문에 그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우리가 저희가 직관기에서도 그렇고 영상 축구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어떤 턴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10분, 15분 동안 쫙 밀어붙이는 타이밍에 갑자기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가 딱 걸리면 그건 또 좋은 우리한테는 밀리는 상황에서는 또 좋은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뭐 개인적으로 꼭 그런 타이밍에 감독님이 나서서 작전 지휘해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왜냐면 양쪽 끝에 있는 선수들이 소통이 안 될 때 그들끼리 대화할 시간도 주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경기를 전반적으로 멀리서 관찰할 수 있는 시점에서의 피드백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럼 뭐 손 놓고 본인도 물 마셔도 괜찮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 물 먹으면 물 주면서 물 마시면서 계속 얘기해줘야지. 뭐 계속 그 즉각적인 수정상이 필요한 거야, 진짜. 그런 우리가 수정. 보면은 리그에서 보면은 그 계속 그 각 팀별로 전력 분석관들이 위에서 경기 보면서 맞아. 하프타임이나 이럴 때 노트북 들고 감독님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아. 근데 그거를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때도 잘 활용을 해서 빠른 피드백을 해야 되는 거라서 왜냐면 이게 또 리그가 아니라 토너먼트잖아. 그치. 이건 사실상 토너먼트 조별 예선이 있긴 하지만 토너먼트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그런 소중한 시간들을 잘 활용을 해서 전략적으로 좋은 경기들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2026 피파 월드컵 이제 마무리하죠. 네. 네. 앞으로 그래서 조만간 이제 거의 다가왔죠. 월드컵이. 얼마 안 남았어.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한 2주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또 이제 여러 콘텐츠를 준비를 하면서 월드컵에 대한 얘기들도 다시 전달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뭐 저희 조별리그 예선도 하고 입중계도 뭐 저 한 명이라도 나와가지고 다 확인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월드컵 한번 즐겨서 오래 봅시다. 오래 봅시다. 오래 봅시다. 중요한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